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번을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 오늘 1월 1일, 그죠? 예,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그죠? 새해 첫날에, 첫날부터 공부하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노는 날이 어디 있고 쉬는 날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죠? 예. 나는 모르겠어.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어. 쉬는 날이 연중 모여 365일이었었어. 24시간. 항상 공부하는 저기를 모두를 갖추었죠. 그죠? 그래야 합격해. 그렇게 해도 시험 몇 번이고 떨어졌어. 나는 쉽지 않아. 시험이라는 게 장난인 줄 알아? 이게 웃기는 공부가 뭐냐면요, 공무원 시험 공부 같은 경우에는 흔적 없는 공부라 그래. 왜 흔적 없는 공부냐면은 일반 석사, 박사, 대학에서 석사, 박사 이런 거는 공부하고 나면 학위를 받고 공부 흔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안 풀리더라도 나 어디 박사요, 어디에 석사요 이렇게 하고 댕길 수 있는데, 수험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꽝인 거야. 아무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1차 합격도 못했다 이러면 완전 비용신 되는 거야. 비용신 되는 거 진짜. 그래서 수험 공부할 때는 죽자사자 공부 안 할 거면 때려쳐요. 괜히 했다가 부모님 마음고생 시키지, 자기 마음고생하지,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쓸데없는 잔소리 1월 1일서부터 해서 미안하고. 자, 오늘 8번 문제를 풀 거거든요. 8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책임에 대한 거거든요. 그죠? 책임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책임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그죠? 도대체 형법에서 어디 주소지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어. 그러면 100년을 공부해도 이 시험 합격하고 거리가 멀어. 일단 그거 좀 얘기해 볼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8번이 뭐야? 책임에 대한 얘기죠. 글씨 크게 해볼까? 자, 30으로 해보자. 자, 봅시다. 그래서 왜 이래 이거. 자, 책임에 대한 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책임이라는 거는 무슨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무슨 과목이야 이게? 형법이죠? 당연히 형사 책임이겠지. 그죠? 그것도 개념이 없으면 진짜 심각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책임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일단 여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범죄가 성립했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범죄가 성립했다 그래? 자,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을 갖추었을 때, 이 3단계를 다 갖추었을 때 뭐야? 형사 책임. 바로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위법하고 또 어떻게 된 거야? 책임을 갖춰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모두 완비했을 때 뭐라 그래 우리는? 범죄가 성립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현재 3단계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 요 3단계를 갖다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같은 무죄가 나와도 어느 단계에서 무죄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은, 그죠? 형법 공부하는 사람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일반인들이야 몰라도 상관없지. 그냥 무죄면 무죄 이렇게 다 했지만은,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자, 무죄가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무죄라는 걸 갖다가 개념대가리가 없더라고.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오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일단 방금 전에 범죄는 어떨 때 성립한다 했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했다고 얘기한다며. 그죠? 그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지 않습니까? 자, 먼저 그러면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형법 조문에 보면 증거인멸죄 있잖아요. 증거인멸죄에 가면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지 증거인멸죄가 되거든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구속요건 해당성조차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죄가 나오겠죠. 또 위법성이 흠결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경우에 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 공원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나타나갖고 여자친구를 막 강간하려 그래. 그래갖고 벽돌을 하나 주워갖고 그 깡패들, 칼든 깡패들을 갖다가 대갈통을 휙 까갖고 거기서 한 명을 갖다가 잘못해갖고 죽었어. 자, 이 경우에 살인이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죠? 정당방위에 의한, 그죠? 예,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 의해서 바로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무죄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이 흠결이 있어갖고 책임성에 바로 흠결로 인해갖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 있어. 자, 요 샘플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 뭐 누가 절도했다고 해갖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고 보니까 그 애새끼가 뭐야? 형사 미성년자, 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야.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짜리야. 5학년짜리, 6학년짜리야. 이 경우에 어떻게 돼? 그죠? 형사 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어떤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요 3단계 있죠? 그죠? 요 3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시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나왔다. 샘플 케이스를 머릿속에 잡아놓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 시험 치러 가면은 시험장에서 뭐 책임성이 어째서 갖고 뭐 어쩐다. 위법성이 뭐 어째서 어쩐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너무 개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하고 일단 요거를 넘어가자고. 자, 문제를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책임에 대한, 그죠? 지금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할 때 그 책임 마지막 단계 책임에 대한 거거든요.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거.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자, 한번 보자고. 정답 한번 가서 보자고. 자, 정답, 왜 이게 커서가 안 보이냐. 자, 보자고. 아유, 자, 3번. 자, 3번 답 체크해 놓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인격적 책임론에 의하면은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 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다른 거는 다 집어치고 여러분 있잖아요. 기대 가능성하고요. 그죠? 비난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은 자, 무슨 책임론이야? 규범적 책임론이죠. 그죠? 인격적 책임론이 아니라 기대 가능성하고 비난 가능성을 메인으로 중심 내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 책임론이에요. 자, 모르시는 분은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규범적 책임론. 적었어? 규범적 책임론. 자, 적었죠? 자, 이제 또 설명을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답을 3번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 다른 거 한번 보자. 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해설해 볼게요.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그렇죠.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 능력자에게 가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게 가해지는 보완 처분은 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따로 국밥, 따로따로 찢어발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된다고 걸 봤을 때 이원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구분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다가 이게 무슨 말이, 자유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자유의사라는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어떤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자유의사라 그래요. 자,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배가 고파, 되게 배가 고픈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꾹 참고 그냥 집에 걸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슈퍼에 들러갖고 그죠, 빵 같은 거 훔쳐가는 놈들도 있죠. 그죠?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는 자기의 선택권에 달려있다 이거야. 자유의사다 이거야. 그죠? 그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 능력자, 그러니까 형사 책임 능력자는 14세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 능력자에게 가해지는 형벌, 그리고 자유의사가 없어. 그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또라이야, 병신이야.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자유의사가 없는 또라이란 말이야. 그런 또라이 같은 애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 무능력자. 근데 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유의사가 없는 어떤 또라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갖고 어떤 뭐라 그래야 돼? 보호관찰관이 이 사람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것을 교화하는 이런 걸 갖다가 바로 보호관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나와서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해지는 걸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죠? 별개, 각각 구별되는 별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을 해보자, 이제.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 처분은 사회 방어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거는 쉽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환경에 의해, 그러니까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 그죠?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바로 책임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쨌든 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볼까? 예방적 책임론 얘기 나오는데,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 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다면은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이게 예방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방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형벌 부과는 범죄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4번도 맞는 얘기야. 골치 아프면 여러분, 그러니까 형법 내공이 짧으신 분 중에서 골치 아프다, 모르겠다 이러면 어쨌든 기대 가능성 얘기와 비난 가능성 얘기 나오면은, 자, 이게 뭐다? 그걸 내용을 메인으로 한다는 거는 바로 규범적 책임론이라고만 기억하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또 그래. 선생님, 근데요,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물어보니까 요 기대 가능성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범죄자가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 그 사람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걸 기대 가능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거냐면은 회사의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은 네 딸내미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누가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딸내미가 해코지를 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의 기밀을 빼가져가죠. 자,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게 뭐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 아버지에게. 그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다 그래, 그거를.
그리고 비난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일반적인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 죽이는 거하고요. 자기 부모님을 죽이는 거하고 따져보자고.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따져보자. 어떤 게 더 많이 비난받겠냐? 일반 살인을 저지른 일반 살인을 일반인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죽이는 놈한테 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비난 가능성이다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어쨌든 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 책임론에 대해서 한번 저기 특강을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 끝나고 조금 있다가 특강 책임론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상을 마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원하는 시험 꼭 합격하시고 변호사 시험이 되었던 경찰 시험이 되었던 법원 시험이 되었던 검찰 시험이 되었던 꼭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